요즘 청년들의 꿈은 너무 쉽게 꺾입니다. 안정된 일자리, 내 집 마련, 미래 계획. 이 모든 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자격증을 따도 누구 하나 괜찮다는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면접은 떨어지고 공고는 줄어들고 그 사이에서 청년들은 불안과 싸웁니다. 취업 포털 사이트를 새벽부터 밤까지 뒤지고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고쳐 쓰고 면접 스터디에 참여해도 결과는 불합격. 청년들의 이력서는 쌓여만 가고 통장 잔고는 줄어만 갑니다. 부모님의 한숨 소리가 무겁게 들립니다. 언제쯤 취직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청년들은 말을 잃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인터넷과 SNS에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 해외 취업 공고가 올라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심지어 대학교 커뮤니티까지. 고소득 보장, 숙식 제공, 한국인 우대, 경력 무관, 즉시 출국 가능. 모든 문장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이 바로 덫이었습니다. 월급 500만 원 이상, 3개월 계약 후 정직원 전환, 비자 스폰서 제공, 항공료 회사 부담. 누가 봐도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범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이유로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진짜 인생이 바뀔 거야. 해외 경력이면 돌아와서도 기회가 많겠지. 1년만 버티면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 26살 김민수 씨가 겪는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도록 취업을 못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매달 쌓여갔고 아르바이트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 SNS에서 본 공고가 그에게는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IT 개발자 모집, 캄보디아 프놈펜, 월 600만 원, 숙식 무료. 24살 박지은 씨가 겪는 간호학과를 졸업했지만 병원 취업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경력자 우대라는 말만 수십 번 들었습니다. 그녀가 본 공고는 의료 관련 고객 상담, 한국어 가능자 우대, 경력 무관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캄보디아? 거기 괜찮은 나라야. 요즘 뉴스에서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냥 여기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청년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한국인 기업이에요. 합법적인 곳이에요. 계약서도 있고 담당자가 한국말 완벽하게 해요. 그들은 면접도 봤습니다. 화상 면접이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배경, 정장을 입은 면접관, 유창한 한국어. 우리 회사는 동남아 시장을 개척하는 IT 기업입니다. 한국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아니,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도장도 찍혀 있었고 회사 로고도 선명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홈페이지도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임직원 소개, 회사 연역까지.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그 합법이라는 단어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사실상 납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만 해도 그들은 설렜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도 달라지겠구나.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잘 다녀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평범한 인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프놈펜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공항 게이트에는 현지 관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한글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 비행 고생 많으셨죠? 차로 모시겠습니다. 숙소 가서 푹 쉬세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미소는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차는 고급 승합차였습니다. 에어컨도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는 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착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여권 제출이었습니다. 보안 때문에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비자 연장 처리도 해야 하고요. 휴대폰도 회사 규정상 맡아야 합니다. 보안 때문에요. 회사 핸드폰을 드릴게요. 김민수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여권은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관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규정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제출했어요. 문제 있으면 지금 공항으로 돌아가시든가요. 박지은 씨도 불안했지만 다들 제출하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건넸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청년들의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회사가 아니라 감금시설이었습니다. 건물은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건물 입구에는 무장한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CCTV가 복도 곳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게 회사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숙소는 따로 있죠? 관리자는 비웃었습니다. 여기가 숙소이자 회사야. 익숙해져. 방은 6명이 함께 쓰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2층 침대 3개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샤워실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문에는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망치면 죽는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첫날 밤, 한 청년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창문을 부수고 뛰어내렸습니다. 경비가 쫓아갔고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청년은 다시 끌려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청년은 모든 사람 앞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본복이다. 다시 도망치려는 놈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날부터 아무도 탈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취업 위해 떠난 캄보디아는 지옥이었다. 허위 구인 광고로 유인된 한국 청년이 납치, 감금, 폭행을 당한 뒤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27살 최모 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문과 협박 속에서 하루하루 버텨야 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마, 나 여기 못 나갈 것 같아. 미안해. 효도 못해서. 그 메시지가 발견됐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검찰이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살인, 폭력, 온라인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의 몸에는 타박상과 멍이 가득했습니다. 갈비뼈는 부러져 있었고 손톱은 뜯겨 있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하지만 현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건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반복적인 폭행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심장이 멈춘 겁니다. 부검 결과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장기간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신체 곳곳에 구타 흔적이 발견됨.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증상도 확인됨. 그곳은 공장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높은 담장은 3m가 넘었고 CCTV는 30대가 넘었습니다. 철문은 이중으로 잠겨 있었고 전기 울타리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도망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건물 내부는 더 끔찍했습니다. 복도마다 경비가 서 있었고 화장실조차 감시당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식사량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청년들은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송금 시스템을 조작하고 피싱 메시지를 발송해야 했습니다. 한 줄의 코드를 잘못 입력하면 폭행이 따랐습니다. 실적이 낮으면 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만드는 기계였습니다. 하루 목표 금액이 있었어요. 못 채우면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도 못 가고 12시간을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밥은 하루 2끼였습니다. 쌀밥에 김치 조금, 반찬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은 정해진 양만큼만 주어졌습니다. 잠은 3시간 남짓 잘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허락이 있어야 갈 수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는 증언했습니다. 여자들은 더 위험했습니다. 성희롱은 일상이었고 폭행도 자주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더 심하게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서서히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탈출을 시도했고 누군가는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누군가는 목을 매려다 발각됐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누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섬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되고 조직화된 국제 범죄 시스템이었습니다. SBS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계 조직폭력배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산업을 운영하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을 유인, 감금,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이 조직은 최소 5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시작된 조직은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됐습니다.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에 각각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SNS에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심지어 한국의 취업 커뮤니티까지 침투했습니다. 광고는 매우 정교했습니다. 실제 기업처럼 꾸며진 홈페이지, 가짜 직원 리뷰, 조작된 회사 소개 영상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IT 법인, 투자회사, 컨설팅 기업 등의 명목으로 현지에 법인을 세웠습니다. 모든 건 서류상 합법처럼 꾸며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정식 등록도 했습니다. 세금도 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합법 기업이었습니다. 도착한 사람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휴대폰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들은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강제 투입됐습니다. 은행 송금 사기, 가짜 투자 유도, 불법 환전 알선, 피싱 범죄 모두 중국 조직이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조직의 구조는 철저했습니다. 최상층에는 중국 본토의 조직 보스가 있었고 그 아래 현지 총괄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각 시설마다 관리자가 배치됐고 그 아래 감시자와 경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맨 아래층에서 실제 범죄 행위를 수행하는 도구였습니다. 한결에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인 가담자들은 중국인 조직의 명령에 따라 송금, 관리, 통역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즉, 한국인은 협박 또는 생계 때문에 이용된 하부 인력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머리와 자금줄은 중국 조직이었습니다. 한국인 중간 관리자 일부는 처음에는 피해자였다가 생존을 위해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구조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중국인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전체 범죄를 주도했고 한국인은 일부 통역이나 현지 관리 역할에 그쳤다. 캄보디아 검찰은 결국 중국인 3명을 살인과 폭력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조직은 법인 형태로 자금을 세탁하며 한국과 중국, 동남아를 잇는 범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연간 수익은 수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명함, 사무실 로고, 유니폼. 모든 것이 진짜 회사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투자회사, 실제로는 인신매매 공장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참여했다. 이 TF는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방패였습니다. TF는 24시간 가동됐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직접 협상을 진행했고 법무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찰청은 수사 자료를 공유했고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현지 총리와 만나 한국 국민 보호를 요청했고 공조수사를 약속받았습니다. SBS는 전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피해자 68명 전원을 한국으로 송환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건 단순한 송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어디서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 원칙을 행동으로 옮긴 사건이었습니다. 송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 법원의 승인이 필요했고 항공편 확보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기를 투입했고 외교관과 경찰관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줘서 고맙다. 부모들은 자식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법인 자산을 압류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차량, 계좌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경찰청은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했고 현지 경찰과 합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한국 영사관은 유가족과 연락을 이어가며 남은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사관에는 24시간 한라인이 개설됐고 한국어 상담원이 배치됐습니다.
한겨레는 다시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중국 범죄 조직에 의해 설계된 구조적 인신매매임을 확인했다. 국회는 이번 사건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해외 불법 구인 광고 차단 시스템 구축, 국외 취업 검증제 도입,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 취업 안전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해외 구인 정보를 검증하고 허위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외교부는 해외 안전여행 앱에 취업 사기 알림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특별수사대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의심되는 구인 광고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더라.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심리치료와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의 정신 건강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정신과 의사가 배치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최모 씨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연락이 안 되길래 그저 바쁜 줄 알았습니다. 일하느라 힘들어서 전화 못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 뒤엔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돈이 아니라 꿈을 쫓아갔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덫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제 아들은 이미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청년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로 나가야 했는지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중국인 3명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와 공조 수사를 확대 중이다. 재판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법무부 검사를 캄보디아에 파견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도 재판 참관을 신청했습니다. SBS는 결론적으로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국가는 해외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침묵하지 않습니다. 중국 범죄 조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해외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건 단순한 보도가 아닙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정부는 동남아시아 각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주요 국가에 한인 보호관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협력하여 해외 취업 안전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졸업 전 모든 학생이 해외 취업 사기 예방 교육을 받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익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해외 취업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하철, 버스, SNS 곳곳에서 경고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변에 해외 취업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의심되는 구인 광고를 발견하면 신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어디에 있든 대한민국은 당신의 안전을 책임진다. 그 약속이 오늘도 누군가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꿈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우리가 함께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청년들은 지금 회복 중입니다. 상처는 깊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직업 훈련을 받고 심리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몇 번이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박지은 씨는 지금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남아시아 곳곳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이 청년들의 절박함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일자리가 부족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그들을 위험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안전하게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위험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도 되는 사회,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기회가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약속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지킵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끝까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약속입니다.